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존 래클리프 국가정보국장은 어제 FBI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이란이 올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그들이 입수한 일부 유권자 등록 정보를 통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래클리프 국장은 이란이 사회 불안을 부추기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 만든 눈속임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행동들은 절박한 적들의 필사적인 시도라며 우리의 선거 시스템은 탄력적이고 여러분의 표는 안전하다고 믿어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 등 최소 4개 격전지의 민주당 유권자들이 극우단체인 프라우드 보이즈로부터 트럼프를 찍으라는 협박성 이메일을 받은 가운데 열렸는데, 보안당국은 이란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 레이 FBI 국장은 깨끗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며 미국인들의 참정권은 보장된다는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내일 애틀랜타를 방문합니다. 경합주인 조지아주는 최근 연방상원 선거 후보자들이 공화당 후보자를 바짝 뒤쫓고 있는데, 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지아주를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조지아주에 소홀한 편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7월 이후로 3번이나 조지아를 방문했고, 펜스 부통령도 한 차례 방문한 반면 바이든 후보와 해리스 후보는 아직까지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바이든 후보의 아내 질 바이든이 애틀랜타를 방문했고, 며칠 전에는 해리스의 남편인 더글라스 M. 호프가 방문하는 등 조지아주에 대한 민주당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귀넷 카운티를 통해 확보한 연방정부 지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선 귀넷 카운티에 살면서 3월 27일 이후로 일자리를 잃거나 급여가 줄어든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한인회는 이를 위해 최소한 2명의 소셜워커가 내달 2일부터 한인회관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신청자들과 인터뷰하고, 그 결과를 코로나19 상임위원회에 보내면 상임위원회가 심사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한인회 측이 먼저 비용을 지불하고 정부로부터 이후에 변제받는 리임버스 방식인데요. 한인회는 먼저 지급하는 종잣돈 마련을 위해 8명의 전직 회장단으로부터 $40,000를 약정받았다고 더 코리아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라팔가르 그룹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미시건주 주민 10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46.7%를 얻어 44.9%를 얻은 바이든 후보보다 1.8%포인트 앞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신뢰도 95%의 오차율이 2.97%입니다. 트라팔가르의 여론조사 수석위원인 로버트 캐헬리는 어제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 270명대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이길 것으로 본다며, 대부분의 여론조사들은 숨은 트럼프 표를 놓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먼머스 대학이 어제 발표한 오하이오주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48%로 47%를 얻은 바이든 후보보다 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책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을 발견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뉴스위크가 보도했습니다. 하원 의장과 재무장관과의 협상은 어제에도 전화통화로 진행됐는데, 펠로시 의장 대변인은 어제 구체적인 문서 내용이 교환됐고 그 안에는 코로나19 검사와 추적 계획 등이 포함됐지만 학교를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면서 오늘도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시리우스 XM의 조 메디슨 쇼에서 대통령은 이 입법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그가 이걸 원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머지 것을 얻어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폭스뉴스는 FBI가 헌터 바이든의 소유로 추정되는 노트북과 하드디스크를 수거해간 것이 2019년 말 돈 세탁 수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는 현재로선 수사가 진행 중인지 헌터 바이든과 직접 관련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는데요. 한 정부 관계자는 폭스뉴스에 FBI는 단정하지 않고서는 뚜껑을 열 수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라는 단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것은 범죄 행위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선 후보는 A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이메일 폭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복인 줄리아니 시장이 만든 음모라며 나와 내 가족을 더럽히려는 최후의 발악이라고 반격했습니다. $800만 규모의 푸드 스탬프 사기로 14년형을 받아 복역 중인 애틀랜타 공립학교의 전직 교사가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자유를 얻게 됐다고 AJC가 보도했습니다. 주인공 라셀라 리드는 2016년 푸드 스탬프와 윅 프로그램에서 수백만 달러를 세탁한 범죄에 공모한 혐의로 체포돼 사기 및 돈 세탁 혐의로 징역 14년에 더해 $830만 가까운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다른 공모자들이 플리 길티를 통해 검찰에 협조하는 대가로 5년 이하의 형을 받은 것에 비해 형량이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백악관은 리드가 모범수로 수감자들을 교육하고 교도소 내에서 아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면서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리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5명의 모범수를 감형해준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합법적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최초의 교황이 됐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교황의 동성 결혼 지지 발언은 로마 영화제에서 초연된 다큐멘터리 프란치스코에서 나왔는데요. 다큐멘터리에서 교황은 동성애자들은 한 가정에 있을 권리가 있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들이다며 그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시민결합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가톨릭 내 성소수자 신도들과 미국의 일부 주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동성 결혼 지지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저명한 카톨릭 신자들은 교황이 뻔뻔하게 바티칸의 공식 가르침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어제 한반도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 과정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 없이 종전선언이 가능하냐는 취지의 질문에 북한 주민의 더 밝은 미래, 북한과 한국 사이의 상태를 바꿀 문서들을 분명히 포함하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일련의 이슈들을 바라보는 미국의 방식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 발언이 현재 정전협정 상태인 한반도 상황을 바꾸는 과정에 종전선언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발언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강경화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은 21일과 22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두 차례 전화통화를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두 장관이 한미 양국 간 현안, 글로벌 사안 등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장관은 또 폼페이오 장관의 초청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반도와 지역 및 글로벌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미 양 장관은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했는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에 미국이 협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어제 좀 희한한 소식이 있었죠. 프라이드 보이즈, 요번에 아주 선거하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된 백인 우월주의 단체 이 프라이드 보이즈에서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이메일을 보냈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이 내용이 뭐였냐면요, 협박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을 찍어라.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을 찍지 않으면 내가 니들을 뒤쫓을 거다. 이제 이런 협박성의 이메일을 보냈다는 겁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렇게 선거를 방해하고 있고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갑자기 FBI가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메일, 앞서 말씀드렸던 프라이드 보이즈가 돌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 이메일이 가짜다라는 겁니다. 그 이메일은 진짜로 프라이드 보이즈가 돌린 게 아니고 이란에서 돌린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도 같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뉘앙스를 좀 풍겨줬는데요. 이 러시아와 이란, 이 두 나라가 인터넷, 특히 SNS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선거를 갖다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국민들이 선택을 잘 못하게끔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방해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이 처음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란에서 일부 그 유권자들의 이메일을 확보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이란 측에서 확보한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메일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프닝인데, 지금 FBI 쪽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마땅한 조치를 좀 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유권자들의 이 투표는 절대 비밀에 붙여지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재자 투표 하신 분 계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재자 투표 용지를 받아보면은요, 겉봉투에는 이 투표자 주소라든 것이 이제 나와 있지만, 실제로 투표한 투표 용지를 집어넣는 봉투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우편 투표는 그래서 봉투가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겉봉투가 있고 안에 봉투가 있고, 그 안에 작은 봉투 안에 진짜 투표 용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비밀 투표가 보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FBI에서 발표한 내용은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미국에서는 철저하게 유권자들의 정보 보장하고 있고, 유권자들이 투표한 것들, 그 표를 정확히 계수될 수 있도록, 카운트될 수 있도록 다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투표하셔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갑자기 긴급 발표를 한 것이죠.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을 놓고도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 간에 엇갈리는 모습들을 또 보여준 겁니다. 그 유권자들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조기 투표소 현장에 와가지고 트럼프 깃발 들면서 막 외치는 사람들 사진, 그 다음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모여가지고 별도로 자기들끼리 이제 시위를 하는, 랠리를 하는 그런 모습, 이걸 뒤죽박죽 섞어가지고 모두를 전부 다 그냥 같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 곳도 있었고요.
그런데 한국의 언론도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 곳이 있더라고요. 물론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렇게 크락션 누르고 차 몰고 다니고 깃발 흔들고 하는 그런 트럼프 지지자들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분명한데, 근데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협박하고 이런 것들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한 것이라고 증명된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러시아나 이란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금 해가 되도록 하려는 어떤 일종의 그 작전, 선거 개입 작전의 일환이다. 이렇게 지금 FBI가 얘기했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 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네, 제가 오늘은 좀 여론조사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도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두 가지 지도를 저희가 연달아서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지도부터 먼저 보실까요? 이 지도는 폴리티코라는 정치 전문 언론 매체죠. 폴리티코에서 만든 지도입니다. 이거는 각 주의 여론조사 결과들, 그러니까 폴리티코가 수집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270명의 선거인단 수를 확보해야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자료에 보시면은 이게 10월 12일자 기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텍사스는 공화당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나오고요. 아리조나주, 오하이오주, 그리고 플로리다주,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주 이런 곳들이 지금 병합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으로 기울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스콘신, 그다음 미시건 이런 것들, 펜실베니아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보면은 바이든 후보가 27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게 되고 트럼프 쪽은 179명의 선거인단만 확보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경합주를 다 합치면은 그게 80명이 되는데 이 경합주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승패가 좌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요 결과만 놓고 이야기하면 경합주에 있는 80명이 전부 다 트럼프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숫자가요 259밖에 안 됩니다. 트럼프 쪽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이든이 이미 270명 이상을 확보한 상황이다. 폴리티코에서는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폴리티코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그 여론조사 기관들이 지금 이런 비슷한 분위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유사하게, 이것과 유사하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바이든이 아예 30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이렇게 분석한 곳들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다시 보여드릴 또 다른 사진을 보시면 빨간색이 좀 더 많아진 것으로 느껴지시죠? 자, 여기에 보면은요, 애리조나주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미시건주, 그리고 오하이오주도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 노스캐롤라이나와 플로리다까지도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 요 점이 좀 다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놓고 보면은요, 트럼프가 268, 그리고 바이든이 263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반전이 있느냐? 바로 미시건 때문에 생긴 반전인데요. 미시건은 4년 전에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곳입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그러니까 거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들이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거다. 미시건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유일하게 미시건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거다라고 예측했던 여론조사 기관이 딱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트라팔가르라는 곳인데요. 이 트라팔가르가 제시한 것이 바로 제가 두 번째로 보여드렸던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로 그 지도입니다. 트라팔가르 쪽에서 지금 조사한 결론으로 놓고 보면은 바이든은 263, 그리고 트럼프는 268. 아주 막상막하의 그런 상황이고 어느 누가 당선됐다라고 말하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지도가 보이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경합주로 이야기되고 있는 곳이 바로 아이오와주인데요. 이 아이오와주에 대해서는 어제 새로운 여론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먼머스 유니버시티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인데 이 먼머스 유니버시티가 조사 결과를 아주 희한하게 발표를 합니다.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48%, 바이든 후보가 47%에서 1% 차이로 트럼프 후보가 유리하다, 우세하다 이런 종합적인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한 사람들 중에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진짜 투표할 거다, 정말 투표하겠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대답을 놓고 비교를 하면은 오히려 바이든 후보가 좀 더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으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똑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세 가지 숫자를 내놨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트럼프한테 유리하고 어떤 거는 바이든한테 유리한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언론사들도 먼모스 유니버시티에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이오와주를 놓고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는데 워싱턴 포스트나 CNN 같은 데에서는 바이든이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요. 팍스라든가 뉴욕 포스트 같은 데에서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또 나오는 이런 이제 엇갈리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아이오와주 같은 경우에 4년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던 곳입니다. 요번에도 지금 앞서고 있는데, 지금까지 먼모스 대학이 여러 차례 아이오와주를 여론조사를 했는데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확실하고, 다만 바이든 후보가 굉장히 많이 따라붙는 모습을 보였답니다. 지난 몇 달 사이에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제 그래서 지금 정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곳이 돼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아이오와주를 트럼프 대통령이 먹게 되면은, 그러면은 지금 다시 한번 그 지도를 보여드리면요. 트라팔가르 그룹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지도에서 아이오와주가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가면 6표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274가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확정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요. 그런데 아이오와주가 6표인데 이것이 바이든 후보 쪽으로 가게 되면은 269가 돼서 하나가 모자라는, 그럼 그 하나가 어디에서 와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메인주에서 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트라팔가르 그룹에서 분석한 바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것이다 라는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제 팍스뉴스하고 인터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하고 이렇게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느냐? 그때 이 수석 연구원이 이야기하기를 샤이 트럼프를 너무 간과하지 마라. 올해는 샤이 트럼프가 4년 전보다는 적을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걸 사람들이 많이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석 연구원은 이 샤이 트럼프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보수층들이 이 여론조사에서는 유독 대답을 잘 안 하는 성향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그 숫자가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라스무센이라는 여론조사 기구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 진영에서도 이런 사실들을 이미 알고 있죠. 4년 전에 이미 당에게 봤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일들이 재현되지 않아야 된다 해서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주변에서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는데요. 진짜 트럼프가 이기는 건 맞습니까? 혹은 요번에 정말 바이든이 이기는 건 맞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좀 받는데, 그런 질문을 계속 받다 보니까 저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두 가지 지도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보 언론 쪽에서 지금 굳건하게 믿고 있는 바이든 대세론에 보면은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주, 그다음에 미네소타, 와이오밍, 요 주들은 본인들이 꽉 쥐고 간다. 지금 이렇게 굳건하게 믿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론조사 결과들은 미시간과 오하이오, 여기는 이제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리조나하고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요 세 가지 지역은 지금 경합주로 어느 여론조사에서도 어느 누가 우세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곳들인데,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쪽에서 보면은 애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세 군데 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각 주별로 예상하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도 서로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인데,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으셔가지고 그냥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다시 한번 되돌려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한 여론조사도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설명해드리는 트라팔가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4년 전에 유일하게 미시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다라는 여론조사를 했던 그런 이제 맞추었던 곳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라스무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이길 것이다, 선거인단 집계 결과 이길 것이다라고 했던 여론조사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외에 다른 수많은 여론조사 결과들, 대부분은 이제 진보 언론 측이 주축이 돼서 의뢰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이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기사에 많이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는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지도 내용이죠.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좀 유리하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것이죠.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특히 펜실베니아, 그 다음에 미시간, 와이오밍, 미네소타 요 네 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개 주에서 왜냐하면 주장이 굉장히 엇갈리거든요. 공화당 쪽에서는 공화당이 이기는 주다라고 이야기하고 민주당 쪽에서는 민주당이 100% 이기는 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개 주는 좀 지켜봐야 할 문제이고요. 아이오와주까지 포함하면은 5개 주 지역은 우리가 좀 정말 눈여겨봐야 될 곳이다. 이 정도까지만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뉴스 브리핑에 광고하시고 그 효과를 직접 확인하세요. 네, 애틀란타 한인회가요. 지난번에는 10만 달러, 귀넥 카운티로부터 10만 달러의 예산을 확정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또 더 많은 예산을 확정을 받았죠. 무려 30만 불이 넘는 지원금을 좀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방식이 reimburse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돈을 집행해서 쓰고 그 다음에 그 영수증을 챙겨서 귀넥 카운티에 요청을 하면 그러면 귀넥 카운티에서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나누어주는 그런 방식이고요. 근데 한인회가 이런 활동을 한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이고 반가운 소식이고요. 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다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지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별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은 전문적인 소셜 워커를 영입을 해서 제대로 서류를 검사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잘 선별해서 집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잘 집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돈을 집행을 하고 나중에 메꿔 넣어야 하는 형식이라서 이 종잣돈, 시드머니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시드머니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지금 일단 8명의 전직 한인 회장들이 5,000불에서 10,000불 정도 사야 되는 돈들을 각각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현재 한 40,000불 정도가 약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거보다는 더 많은 지금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죠. 한인회에서는 한 20명 정도의 상임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주로 이제 지역 유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해서 자금을 좀 확보해 보겠다. 20명이 5,000불씩만 내면은 10만 불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자금을 마련을 해서 일단은 강제 퇴거 명령 같은 거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 당장 월세 갚아줘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유틸리티를 내지 못해가지고 당장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끊겨야 되는 그런 위기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도와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먼저 돈을 대신 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지금 지역사회에서 먼저 만들어서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영수증 처리를 해서 그 돈을 갚아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한인회 계획은 아마 돈을 먼저 쓰는 것은 올해 말까지 일단 집행을 해야 되고 리임버스 해가지고 돈을 다시 채워 넣는 것은 아마 내년 2월경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한 대로 그리고 계획한 대로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한인회가 이런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